네 번째, 기어 전동 장치 보시겠습니다. 베어링과 같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어 전동의 특징이라든지 기어 종류, 관련 용어들 모두 다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어 전동의 특징입니다. 큰 동력을 일정한 속도비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효율이 굉장히 좋고 감속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 범위가 넓은 반면에 충격이 약하고 소음 진동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어에 2가 있으면 기어에 2가 이렇게 닿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서 감속비라고 하는 것은 자, 입력축, 자, 회전수 분의 출력축, 자, 회전수가 감속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어 전동의 특징 알아봤고요. 다음은 기어의 종류입니다. 우선 기어의 종류는 축이 평행한 경우, 축이 교차하는 경우, 두 축이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축이 평행한 경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평기어가 있습니다. 스퍼기어라고도 하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두 축의 중심이 이렇게 평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리컬 기어입니다. 헬리컬 기어도 마찬가지로 두 축이 평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스퍼 기어와 차이는 이렇게 기어에 자, 2가 나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헬리컬 기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두 개가 모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칭이 돼서 두 개의 헬리컬 기어를 묶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블 헬리컬 기어가 되겠고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기어 반지름이 무한대인 기어, 레크 기어가 되겠고요. 레크 기어와 같이 사용하는 피니언 기어가 있습니다. 자, 이 레크 피니언 기어도 이 두 축의 평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접 기어, 이렇게 축이 평행한 경우를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평기어, 즉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레크, 내접 기어는 축이 평행한 경우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축이 교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앞장에 나와 있는데요. 축이 교차하는 경우는 보통 베벨 기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다 축이 교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벨 기어가 아닌 기어는 크라운 기어밖에 없습니다. 즉 외우실 때 축이 교차하는 경우는 베벨 기어 플러스 크라운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베벨 기어는 이렇게 축이 교차하는 경우가 되어 있고요. 스파이럴 베벨 기어, 베벨 기어가 들어가 있는 기어는 모두 축이 교차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터 기어도 축이 교차하는 경우고요. 크라운 기어도 교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축이 평행하지도 교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웜기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이포이드 기어, 스크루 기어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웜기어나 하이포이드 기어, 스크루 기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축과 두 축이 평행하지도 교세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어 감속기의 분류 중 교세 축형 감속기에 해당하는 것. 자, 교세 축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교, 즉 수직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베벨 기어와 크라운 기어, 마이터 기어 등이 있었습니다. 선택지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웜기어라고 하는 것은 평행하지도 않고 교세하지도 않는 경우에 속했었고요. 스퍼 기어는 두 축이 평행한 경우가 됐었습니다. 헬리컬 기어도 스퍼 기어와 마찬가지로 두 축이 평행한 경우였었죠. 스파이럴 베벨 기어는 교세 축형 감속기에 해당하는 기어였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 부분 잠깐 보시면 이 웜기어 감속기의 정비 시에 웜휠에 이 간선면 약간 중심을 어긋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간선면을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에 윤활유를 공급을 하는데 윤활유 공급 상태가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약간 중심을 어긋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웜기어 감속기 정비 시 웜휠의 이 간선면을 약간 중심을 어긋나게 해주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윤활유 공급과 윤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기어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이 내용들도 계산 문제와 계산식을 알고 있는지,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우선 모듈입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 인수분의 피치1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지름 피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름 피치라고 하는 것은 제 피션의 지름분의 입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단위가 인치가 되겠습니다. 자, 원주 피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입수분의 피치 원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어의 속도비와 중심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이게 출력축의 회전속도 분의 입력축의 회전속도입니다. 자, 이것은 입수로 우리가 관련 식을 정의해보면 입력축 익수분의 출력축의 입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호로 나타내면 자, N2분의 N1 그리고 이것은 Z1분의 Z2에 해당한다. 역수가 된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기호의 중심거리 이렇게 2분의 D1 플러스 D2. 그럼 이 지름은 피천의 지름은 어떻게 구했죠? 여기서 모듈이 입수분의 피천의 지름이므로 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입수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모듈 곱하기 Z1 더하기 모듈 곱하기 Z2 묶어주면 2분의 모듈 곱하기 입수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까지 유도하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 기어의 손상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손상 부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또 손상의 원인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변, 기어의 이면에 열화된 경우 그리고 이가 파손되는 경우 우선 이면의 열화로는 자, 마모, 소성, 항복, 용착, 표면 피로, 자, 기타 이렇게 많은 것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마모인 경우는 정상 마모, 습동 마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성 항복에는 아면 항복, 피닝 항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표면 피로가 중요합니다. 자, 이 표면 피로의 손상의 원인으로는 초기 피칭, 그리고 파괴적 피칭, 스폴링, 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파손에는 과부하 절손, 피로 파손, 균열이 되겠고요. 여기서 절손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색하죠. 자, 이 절손이라는 용어의 뜻은 이 절손이라고 하는 것은 서문 표면 같은 단면을 보이는 것을 절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부러져서 끊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파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깨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절손, 파손 비슷한 내용이긴 하나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면에 일어나는 주요한 손상에는 이게 정확한 이닫기, 이의 축 방향 길이의 80% 이상이 닿아야 되고요. 유효 이높이의 20% 이상 닿아야 되겠습니다. 백렛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쌍의 기어가 맞닿은 다음 이런 거죠. 한 쌍의 기어가 맞닿은 다음 기어 이빨 간의 틈새, 자, 백렛이가 되겠고요. 이 백렛을 주는 이유는 소음 진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적정하면 치형 오차, 피치 오차, 편심 가공 오차 때문에 일부러 백렛을 주고요. 중간중 고속 회전으로 발열돼서 부피가 팽창되기 때문에 살짝 틈새를 주는 것입니다. 윤활을 위해서 이렇게 틈새를 통해서 윤활을 해주면 정상적인 윤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막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래시를 이 틈새를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운전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링입니다. 스코어링. 접촉 마모를 얘기하는데요. 기어 조립 후 운전 초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금속이 서로 달라붙어서 파단되는 마모를 얘기를 하고요. 자, 진행성 피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에 표면에 가는 균열이 생겨서 그 균열 속에 윤활유가 들어가게 되면 유체역학적인 고압을 받아서 균열을 진행시켜서 이의 면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 피팅이 되겠습니다. 자, 스폴링이라고 하는 것은 방리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이 자, 원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우선 원인에는 스코어링부터 보시면 자, 급유량 부족, 윤활유 점도 부족, 내압 성능 부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어 운전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급유량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스코어링이다. 그리고 미세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피팅이 되겠습니다. 미세 진동에 의해서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자, 반복 하중, 자, 피로 하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스폴링이 되겠습니다. 반복 하중과 피로 하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방리되는 현상이 스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의 절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 고하중, 반복적인 피로 과부하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의 절손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으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용어 정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어를 분해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이렇게 깨끗한 작업장에서 시행한다.
뭐 기어박스 케이싱 닫는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바로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의 파손 원인 중 윤활 문제로 발생하는 것, 우리가 피칭, 스폴링, 스코어링, 이해 절손, 자 이런 것들이 기어 운전 초기에 일어나게 되는데 윤활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스코어링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미세진 등으로 일어나는 것, 자 피칭, 그리고 반복 하중, 피로 하중, 이런 것들은 스폴링이나 피로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강의 손상 중에 이제 표면 피로에 의한 손상만으로 나열된 것. 표면 피로에 의한 손상만으로 나열된 것은 우선 표면 피로에는 초기 피칭과 파괴적 피칭, 피칭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3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피칭, 그리고 파괴적 피칭, 스폴링. 따라서 4번이 되겠고요. 자, 이 표에서 표면 피로와 이해 파손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개 구분할 수 있도록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